안녕 얘들아. 자, 드디어 방학 보충 수업 사회문화 탐구반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 수업 방식은 이래요. 우리가 지금 10일 동안 약 20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20시간의 수업 동안 놀랍게도 우리는 사회문화 전체 내용을 한번 다 훑어볼 건데요. 웬만한 인강보다도 양이 3분의 1에서 반밖에 안 되니까 잘 들어놓으면 내년 내신 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용은 이게 선행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가지는 않고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이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교재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 때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 왼쪽에다가 메모를 해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왼쪽에 메모해 놓은 내용과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함께 보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배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명칭은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 한 사회의 특징과 문화적인 특징들을 배우는 건데 제 1단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인간이 만든 사회와 문화는 자연적인 현상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부터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요즘 너무 춥죠? 추위, 자연현상입니다. 그쵸? 자, 추우니까 롱패딩이 많이 팔리네. 추위 때문에. 롱패딩이 많이 팔리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롱패딩이 자연현상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더위. 더운 것도 너무 싫죠. 자, 더위.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 많이 팔리네. 이것은 사회문화현상이겠죠. 그쵸? 자, 날씨가 더우니까 범죄율이 올라가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시문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밑줄을 쳐놓고 이게 무슨 현상인지 이거 사회문화, 이거 자연현상, 이거 사회문화 현상이네라고 빨리빨리 탁탁탁 파악한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을 답지에서 쏙쏙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자연현상.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추위, 더위 이런 것들 자 이제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보면은 추위. 자, 더위다 했는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물은 100도씨가 되니까 물이 보글보글 끓래.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건 자연현상이죠. 그쵸?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야, 물 끓었다. 우리 날씨 너무 추운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나 한 잔 마시자. 라는 건 사회문화현상인 거죠. 사회문화현상. 바로 인간. 추우니까 물 끓여서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라는 거는 바로 사회문화현상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라는 게 기억으로 밑줄을 쳐주고 우리 따뜻한 커피나 한잔 마실까? 뭐 이런 것들이 밑줄이 쳐져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자연현상이네. 이거 사회문화현상이네라고 빨리 캐치를 하고 이제부터 각각의 특징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물은 추운 곳에 가든 더운 곳에 가든 고위도에 가든 저위도에 가든 또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물은 항상 100도씨에서 끓죠. 자, 그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자연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어떤 의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요. 개입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인간의 어떤 의도대로 미국에서는 물이 100도에서 끓고 한국에서 90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다. 여기는 바로 춥다 커피 마시자. 인간의 가치나 의도가 개입된다. 야, 추우니까 몸 좀 녹이게 우리 따뜻한 커피 한잔 할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기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데이트 신청할 때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바로 인간의 가치나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난이도가 높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인간의 가치나 의도가 개입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몰가치성이라고 합니다. 몰자는 이제 뭐 함몰됐다,
뭐 이런 데 쓸 건데 뭐 빠진다라는 뜻이에요. 함몰됐다 뭐 이런 때 몰 가치성. 그 다음에 가치나 의도가 개입됐다라는 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가치가 함축돼 있구나. 가치 함축성. 저 남자가 나한테 오늘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네.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건가? 또 가치나 의도가 함축돼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제 뭐냐면, 자, 자연현상은 필연성. 반드시, 이 필자는 필승, 반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물은 반드시 100도씨에서 끓지 90도씨에서 끓진 않는다라는 거. 필연성,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와 대비되는 사회문화 현상은 뭐냐면 필연성이 아니라 당위성, 당위성. 이 당위성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자 뭔가 싶겠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이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효도라는 개념. 자,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는 효도라는 개념을 찾긴 좀 어렵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해야 돼, 어른을 공경해야 돼, 이런 것들. 인간이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현상이죠. 당위성. 이 단어 좀 잡기 어려운 단어니까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연현상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자, 이와 동시에 비교하면서 들어갈게요.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동시에 특수성이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 특수성이 함께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보편성. 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처럼 얼음은 0도씨에서 어는 거죠.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어디를 가도 물은 100도씨, 여기서도 100도씨, 물은 보편적으로 어디에서나 다 항상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죠. 보편성. 자,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난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인데 바로 이런 거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음식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든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특수성은 바로 뭐냐면 모든 나라들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어떤 나라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한 나라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한 나라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인도는 또 손으로 먹기도 하죠. 자, 이처럼 사회문화 현상, 음식을 먹는다라는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적인, 전 세계적으로 음식 문화라는 보편적인 현상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양한 특수성도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자,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성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똑같은 얘기. 자연현상은 솔직히 굉장히 쉬워요. 확실해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 확실하고 0도씨에서 어는 거 확실하죠. 그쵸? 자,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자, 확률이에요. 확률. 자, 야, 우리 이제 따뜻해지고 봄이 오니까 우리 꽃놀이나 갈까?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꽃놀이를 갈 확률이 높은 거지 100% 모든 사람들이 꽃놀이를 가는 건 아니죠. 야, 봄이 오는데 무슨 꽃놀이야. 고3이니까 우리 도서관이나 가자. 이렇게 예외가 있는 거죠. 야,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무슨 꽃놀이야. 집에 있어야지.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인간의 가치나 의도에 따라 확률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 자, 맨날 커피만 먹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커피만. 나는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더라. 하지만 어느 날, 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러 갈래? 그랬더니
나 오늘은 커피보다 조금 달달한 코코아 같은 게 먹고 싶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 오늘은 당도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단 것 좀 먹을래. 나 오늘은 커피보다 좀 달달한 코코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사용자 현상은 확률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80%, 70%, 60% 확률이기 때문에 바로 예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외가 존재한다. 맨날 커피만 먹던 사람이 코코아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봄이 오면 꽃놀이를 가던 사람이 고3이 돼가지고 도서관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예외가 존재하다는 거죠. 하지만 자연현상은 계속 얘기하지만 물이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어는 것은 확실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확률성은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 반드시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확률성과 같은 말 반드시 잡아놔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확률성과 같은 말 이 단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개연성.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걔랑 얘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자, 봄이 되면 꽃놀이 가는 거.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지 100% 확실한 거 알죠? 그래서 확률성과 같은 말을 우리가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확실성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면 어떤 동일한 원인이 있으면 동일한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거. 100도씨라는 원인이 있으면 물이 끓는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동일한 결과가 똑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요 인자와 요 과자를 한 글자씩 따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확실하다 이런 표현. 자,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이고 걔랑 연관성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똑같이 어떤 원인이 나오면 결과가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확실한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런 표현. 불분명하다, 인과관계가 약하다,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잘 보세요. 확률성과 개연성이란 단어 둘이 같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바로 이 확률성 때문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약하다, 어렵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주 나오는 오답이 바로 뭐냐면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답이에요. 발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고 약하고 불분명하고 잘 안 보이는 것을 못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약하다 이 표현을 잡아두고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은 오답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또 중요한 특징, 여기서 주로 이제 다 나오는데 확실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영하 10도야? 그럼 물 얼겠네 라고 예측 정확히 가능하겠죠. 자,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현상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자, 여기 X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도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표현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문화 과목이 말장난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건 아예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확률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렵다. 예측이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다. 이런 표현을 써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첫 번째 수업인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조금 조심하고. 그래서 예측이 쉽기 때문에 여기는 법칙도 발견하고 법칙 발견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에서 배우는 많은 법칙들, 바로 그것들이 다 자연현상이다라는 거겠죠. 법칙 발견이 쉽고, 반면에 여기는 예측이 되죠. 그쵸? 바로 뭐냐면 법칙 발견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법칙 발견이 어렵다라는, 여러분도 똑같은 말 할게요.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이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PDF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놓친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 단어 중에서 요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자연현상은 이쪽에다 쓸게요. 자연현상은 존재법칙 또는 사실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존재법칙, 사실법칙. 항상 그 자리에서 존재하고 사실, 그러니까 100% 예외 없이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의 지배를 따른다, 사실법칙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빠진 게 없는지 하나씩 보고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 유사하게 조금 난이도가 높을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현상이다라는 거, 일부러 법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롱패딩을 만들어서 파는 것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목적 법칙 또는 인간이 어떤 의도하고 있는 규범, 법칙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에만 있는 이런 표현들 좀 잘 잡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오늘 이론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어렵게 낼 때, 꼴 때 조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수능과 모의고사 1번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시문이 이렇게 있다면 제시문에 특정 부분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밑줄을 쳐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고서 이거 기역은 사회문화 현상이네, 니은은 자연현상, 디귿도 자연현상이네 라고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답지에서 물어보겠죠. 1번 기역은 필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2번 니은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시문이 나오게 되면 빨리 기역, 니은, 디귿이 무슨 현상인지를 1단계로 캐치해내고 그 다음 자, 이 자연현상이었죠. 인간의 가치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쉬운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몰가치성, 가치가 쏙 빠진다라는 거.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필연성 그리고 보편성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거. 확실하다. 확실하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법칙 발견이 쉽다라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 특히나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단어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답지에 나왔을 때 이거 맞네? 틀리네? 빨리 체크를 해내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 가치나 의도가 개입된다.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가치가 함축돼 있다. 그 다음 당위성. 어떤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다라는 거. 예로 효도하는 거 이런 것들 아까 예를 들었죠. 그리고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난다. 얘는 보편성만 주로 나타나지만 얘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난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이란 단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고 이 확률
특성 때문에 예외. 바로 뭐냐면 이제 봄 되니까 사람들이 꽃놀이 엄청 많이 가겠네 라는 건 확률이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꽃놀이 많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약하다,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얘기했죠. 불분명하다, 약하다,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개연성이란 단어 같은 거, 걔랑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확률성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고 법칙 발견도 어렵다, 예측할 수 없다, 법칙 발견할 수 없다라는 표현 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지우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지울게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요만큼만 지울게요. 지금 설명하려는 부분은 가장 많이 함정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잘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왠지 자연현상은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물리학의 법칙, 뭐 화학식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사회문화 현상은 뭐 이제 우리가 뭐 정치에서 배웠던 거, 뭐 윤리에서 배우는 거 이런 것들 다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왠지 이쪽은 추위, 더위, 100도, 0도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 단어 어떤지 봐봐요. 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실증적인 연구, 실제로 증명하면서 하는 걸 실증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표현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증적이다. 다음, 경험적이다. 실증적, 실제로 증명해가면서 어떤 것을 연구하는 거. 경험적,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객관적, 내 의도를 빼고 아주 순수하게 주관적이지 않게 객관적으로 내 의도를 빼고 연구하는 거. 실증적, 경험적, 객관적인 연구. 자, 과연 누구에서 할 수 있을까요? 왠지 자연현상일 것 같죠? 자연현상에서만 과학적인 표현 빠졌네. 과학적인 연구. 자, 이 네 개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실증적, 내가 직접 경험하고 객관적, 내 주관을 빼고 그다음에 과학적. 왠지 여기에 더 어울리죠? 그쵸?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스타일, 실제 증명하면서 경험하면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연구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모두. 그러니까는 이 네 개의 단어는 자연현상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현상에서도 실제로 증명해가면서 과연 과연 날씨가 추우면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이런 거 실제로 증명할 수 있죠. 커피숍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커피숍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내가 실제 증명할 수도 있겠죠. 연구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내 의도를 빼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개의 단어 왠지 자연현상에서만 쓸 것 같지만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실증적, 경험적, 객관적, 과학적인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가능하다. 자연현상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연구를 해도 사회문화 현상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법칙 발견하기가 어렵고 예외가 존재할 뿐이지 이런 연구도 사회문화 현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파트 사회문화 현상의 문을 여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 중심으로 이 단어가 나서 이거 사회문화 현상이네? 이거 자연현상 설명하는 개념이잖아 라고 딱딱딱 집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지금 놓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우리 교재 PDF 파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했어요. 수고했다.